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김준엽 교수입니다. 수면과 통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 어디엔가라도 통증이 있으면 수면에 들어가는 것과 유지하는 것 모두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수면이 통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통각에 과민해지는 신경계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아편 유사제 및 세로토닌성 작용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진통제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진통제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뇌 전 대상 피질과 시상하부 등의 통증 감각 민감도를 조절하는 부위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에 통증 민감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통증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고 방해받아 줄어든 수면량은 또다시 통증에 과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악화된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종류의 통증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대뇌를 통해 느끼는 모든 부류의 통증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어깨 승모근 뭉침과 같은 만성 통증은 실제로 저희가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악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화상과 같은 대표적인 급성 통증 원인들에 대해서도 수면의 질이 다음날 통증 강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로 작용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과 인간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대표적 수면 패턴인 서파 수면과 렘 수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박탈이 된다면 통증 완화, 아편계 약물의 효능이 감소되고 통증에 예민해진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2015년에 국제학술지인 페인지에 보고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면과 통증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총 수면 시간보다는 불면증의 빈도, 심각도 및 수면 효율성과 누운 이후에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통증 민감도와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통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어제 넘어져서 아픈 무릎이나 발목을 접지르면서 발생한 통증과 같은 급성 통증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전부터 아팠던 허리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공통적인 통증은 어쩌면 흔히 말하는 목 뒤가 결린다, 어깨가 뭉쳤다, 등이 뭉쳤다라고 하는 통증인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 뒤에 경추신전근, 목 양옆에 승모근과 등 쪽의 주변에 있는 능형근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때로 심해지면 뒤통수나 귀 속, 안구 주변까지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통증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에 근거하여 수면을 통해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성인들이나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공부하게 되는 수험생들이 이러한 통증에 더 자주 시달리게 되는데 낮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밤 동안의 수면 환경이나 수면 위생이 중요하지만 밤 수면 이후에 낮에 일상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좋지 않은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기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통증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주기 위해 점심시간 동안에 가능하다면 30분 내외의 수면을 통해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엎드려서 자는 것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단기간 엎드려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빠져드는 순간 통증에 대한 대뇌 민감성 역시 조절 및 전신의 골격근이 이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중과 긴장으로 인해 타이트해졌던 근육, 특히 어깨 주변 승모근이 완벽하게 이완되면서 통증 악순환의 고리를 리셋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의도치 않았는데 다리가 저절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은 수면 중 주기적인 다리 움직임, 즉 PLMS라고 불립니다. 이는
하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수면 관련 현상입니다. PLMS는 하지 불안 증후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질병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흔히 관찰됩니다. PLMS는 수면장애 또는 주간 졸음과 관련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성 성별,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 증후군, 그리고 RBD라고 불리는 렘 수면 행동 장애 등이 PLMS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PLMS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환자에게서 자주 기록됩니다. 또한 클로미프라민, 리튬, 플록세틴 또는 벤라팍신과 같은 일부 향정신성 물질로 치료받은 우울증 환자에서 PLMS가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자에 의해 수면 중 몸부림 혹은 주기적인 다리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일반 인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증상이며 대부분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관련 호르몬 작용의 밸런스를 변경시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교감신경계 작동 호르몬인 콜티졸은 신장의 부신피질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으로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에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 콜티졸은 활동적으로 기능하는 뇌와 신경근개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기관계에는 가는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항염증 작용도 나타냅니다. 정상적인 일상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외에도 콜티졸은 스트레스 반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협이 있을 때 콜티졸 수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처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적 지속된 콜티졸 분비 증가는 콜티졸이 작동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 관련된 장기가 콜티졸에 의한 스트레스 대처 기능이 저하되고 추가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저하되면서 염증 관련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체내 물질의 장기간 상승은 통각 수용체를 민감하게 하여 통증의 민감성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같은 정도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도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은 염증 매개체와 조건화된 감정적 과민성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는 염증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스트레스와 통증 사이의 악순환을 강화하며 스트레스, 염증 및 통증의 주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티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도 이러한 스트레스 통증 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신경계 세로토닌 농도는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척수의 통증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서의 항우울제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도 자주 처방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통증과 수면의 관계에 마찬가지로 통증과 스트레스 또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가 있어서 통증이 증가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통증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혹은 스트레스 둘 중에 한 마리 토끼라도 먼저 잡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통증과 스트레스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결국 말씀드렸던 통증을 중간에 잠깐 끊어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간단한 낮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포털 뉴스에 올라온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잠을 자는 사람이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다라는 보고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낮잠을 자면 잘수록 심혈관계 건강이나 어떤 전반적인 건강이 안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좀 많이 보이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잠을 잔다는 건 사실은 이제 그만큼 밤의 수면이나 혹은 해소되지 않은 어떤 스트레스나 몸의 어떤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잠을 자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낮잠이 꼭 필요해진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심혈관계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낮잠을 자면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낮잠과 일반적인 건강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낮잠이 꼭 필요한 사람은 그만큼 어떤 해소되지 않은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잠으로라도 우리 몸에서 조금 극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